배 대표님, 네. 최근에 친명계의 좌장으로 널리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성호 의원이 또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7인회 좌장입니다. 7인회. 네. 얼마 전에 또 7인회도 새로 가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이제 가동할 수 있는 건 다 가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비명 행사시키고 막 그래갖고 그렇게 핍박을 하던 박영진도 만나고 조금 있다가 뭐 김부겸이도 만나고 임종석이도 만나고 다 만난다. 어쨌든 이재명은 대단하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권하면 다 차례 한 자리씩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그건 이제 지금 차후 문제고. 이재명 대표는 목표가 뚜렷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 그래야 그게 사법 리스크도 지금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실천 안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자. 할 수 있는 뭐 이때 표를 한 명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건 다 하자. 이런 셈인 거죠. 아니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으는 것은 누가 얘기할 게 없는데 이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얼마 전에 SBS에 나가가지고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나가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런 사람들도 우리 요거 같이 손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른바 러브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브콜을 보냈어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국정화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같이 하자. 국정화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29번이나 줄탄핵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속셈이 뭐예요? 아니 1타3피 전략이죠. 그러니까 돌 하나 던져서 지금 정성호 의원은 자장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이번 장자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 이재명의 장자방. 정권을 잡으면 뭐 국무총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경기지사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양주가 지역구인 오선 의원 정성호 앞에는 비단길이 깔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하고 똑같은 거죠. 친구 제명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봐. 그거 아닙니까? 날 좀 봐줘. love, love, love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유승민, 이준석 가뜩이나 지금 머리 아픈데 여기에다가 무슨 한동훈까지 책 내서 뭐 좀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되는데 다 엿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도 보수 올라와 일로 와. 이 사꾸라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민주당 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세 사람들한테도 압박이 되지만 그동안 쓴소리를 내왔던 김경수 전 지사 또 뭐 임종석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다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뭐? 아니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다 대선 후보입니다. 니들 자꾸 까불면 이 사람들 쓴다. 이 사람들 쓴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입니다. 완전히 이간책 아닙니까? 이간책이죠. 전형적인 이간책이니까 이간책입니다. 흔들기예요. 이 사람들도 딱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지금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유승민 약간 좀 이제 변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준석, 한동훈 더군다나 지금 전 대표도 두 명이에요. 국민의힘 전 대표. 자 우리가 다 끌고 온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는 중도 보수야. 니들은 극우지. 이렇게 정성호 의원이 또 머리가 좋아요. 네,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법도 나와서 뭐 역도부 하니까 역도부 출신이거든요. 또 네. 체력도 좋아. 이러니까 이제 딱 1타3피로 탁 하면서 제명이 나 잘하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가만히 앉아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날벼락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칫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 측의 시각이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한때 뭐 색안경을 끼고 있죠. 큰 돌풍을 일으킬 정도의 예. 인기를 얻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 갈등 빚고 궁극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하면서 보수층에서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손까지 러브콜까지 하니까 이거 완전히
사꾸라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이 먼저다 이 책 내가지고 이걸 들고 다시 정치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보수층에 어쨌든 분열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간책입니다. 이간이죠. 이간이라는 게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장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전쟁을 해도 고 박사님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고장군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딱 이렇게 소문을 흘려보내는 거지. 저 고장군이 말이야 반란을 일으킨대. 그러면요. 내통으로 했대. 내통. 내통을 한대. 그리고 막 지금 여자들을 막 뭐 몇 명 끼고 말이야 막 그러면 안에서 간신들이요 다 알아서 목을 쳐줍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벌써 대선 체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선 체제죠. 네거티브 마타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도 보수 이래가지고 중도층은 또 빨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고 또 지지층들은 또 다독다독거리면서 뭐 만나잖아요. 자꾸 박용진 만나고 김경수 만나서 이제 김빼기를 하고 반대 목소리.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까지도 이런 이간책을 통해서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은 머리가 터질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당내에다가 무슨 CBS 사태 알지 않죠? 예. CBS 사태에 지금 무슨 중도 보수니까 민주당에서 오라 그러고 미칠 거예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은 뭐 이재명 쪽에 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이가 아무리 지금 국민 밉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 3% 지지율은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1%, 2%는 늘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대선이 벌어졌을 때 지금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렇게 될 경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걸 지금 차단을 딱 해버리겠다는 차단하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또 나름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콕 하고 찌르는 데는 또 그것도 능수능란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이게 이준석 캐스팅 보트가 역할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콱 급소를 찌르고 예. 나는 국민의힘하고 대성적으로 보수 반 이재명 전선에 선다 이러면 또 이게 상당히 또 이 파장이 파도가 클 수 있거든요. 만만치 않죠. 그걸 미리 차단. 정성호 의원이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지금 이거야. 재명 대표 나 잘하지 이거예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연정을 제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박근혜 당시. 또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뭐 JP는 아주 보수의 아이콘이다시피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결국 DJP 연합을 통해서 그렇죠. 집권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마음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기만 한다면은 그 파장은 0.73%를 넘어서는 거죠. 확 달라질 그런 수 것을 있죠. 지금 노리고 있는 거 달라질 수 있죠. 아니겠습니까? 가령 이재명이가 다 집권하겠다고 판단하면은 그렇죠. 이 중에 옛날에 DJP도 했고 대연정 했고 하자고도 했고 지금 정성호가 얘기하는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을 내가 한번 실현시켜 보고 싶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그걸 실현시켜 보고 싶다. 그렇게 했고 얼마 전에 김경수도 또 쏙 흘렸잖아요. 이재명 한번 만나더니 가가지고 옛날에 뭐 문재인 때도 유승민, 안철수, 노회찬, 뭐 김성식 뭐 이런 분들 내각에 이렇게 다 추천을 했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좀 거짓말이 돼가지고 심상정, 유승민 의원한테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짜여진 전략입니다. 전략이죠. 김경수가 무슨 대권에 나올 사람입니까? 그럼요. 자기 자리 좀 하나 차지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좀 뻗대는 척 하면서도 이렇게 또 싹 다양성 이야기를 한 사람씩 하는 거죠. 말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이 사람들 정치 무서운 오래 거죠. 한 노예한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성동 대표 만나서 원내대표 만나서 그랬지만 민주당 간단치가 않아. 간단치 않죠.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광우병 사태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건 이런
정치 공학이라는 거, 선거 공학이라는 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DJ가 JP의 손을 잡고 비서실장을 더군다나 김중건을 시킵니다. 예. 이런 거 김중건 누구면 경북 울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딱 그렇게 함으로써 표를 딱 가져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아실 거예요. 이해창하고 붙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유권자들은 정말 중도층은 어느 한 수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살살살살 흘리고 밑자락에 깔고 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을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 이 영향 받습니다. 영향 받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영향 받아요. 민정당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김중건 아닙니까? 김중건 아닙니까? 비서실장 시키고 당대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죠. 그 당시에. 경북 울진 사람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불러다가 못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유승민이 가서 손을 잡으면은 이게 상황이 뭐 정말 뭐 조기 대선 이건 뭐 보나마납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조성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군부를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이 통찰력이 시하는데 얼마 전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그래. 이 국민의힘은 고위 공직자, 판사, 검사, 무슨 장군 이런 사람들만 해갖고 밑바닥 정서를 모르고 모른다니까요. 고색을 아는 사람들이어가지고 5선, 4선, 뭐 6선 해도 아무런 정치적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고위직에만 있다가 평생 대우만 받다가 사는 사람이니까 표의 무서움 그런 게 없어요. 영남에서 해갖고 4, 5선씩 해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키워야지. 수도권에서 이렇게 그럼요. 경쟁력을 키워갖고 바닥에서부터 그 민심을 타고 올라온 바닥에- 4선, 5선, 6선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 키워야 돼요. 정치는. 그래서 이 정성호 발언이 정말 무서운 발언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뭐 자기도 내 공을 좀 나중에 집권하시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시죠? 뭐 최소한도 국정원장입니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건 이재명 장자방 아닙니까? 정성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군부를 떼면서 쫙 이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그게 은연중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명박 저렇게 다 통합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뭐 저 사람이 집권하면은 지금 갈등도 많이 완화되지 않는 거야. 아니야. 그럼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아니,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그 핵심 그게 뭡니까? 민주당 간단치 않아. 권성동한테 이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네요. 그 사람도 다 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의 그런 간판 가지고 강원도 편한 데 가서 지금 무슨 4선 5선원들 무슨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 봤습니까? 파괴력. 예. 아무런 파괴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수도권이 돼요. 중책을 맡겨야 해요. 수도권이에요. 국민의힘도. 수도권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뒷방으로 밀어버리든가 외곽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어쨌든 민주당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